안녕하세요. 서울미즈병원 박현미 원장입니다. 임신 초기에 입덧이 가라앉고 나서 임신 중기에 식욕이 돌 때쯤 찾아오는 것이 바로 임신성 당뇨 검사입니다. 당뇨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임신성 당뇨 검사를 앞두면 긴장을 많이 하시는 듯한데요. 임신성 당뇨에 대해 무작정 겁내지 마시고 임신성 당뇨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임신성 당뇨는 임신에 의해 유발되는 당뇨를 말합니다. 임신 전에는 당뇨병이 없었는데 임신 중에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혈당이 높아지는 당대사 장애를 의미하죠. 임신 후 생리적 변화로 생기기 때문에 분만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임신성 당뇨는 태아와 산모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산모의 당은 태반을 그대로 통과해서 바로 태아에게 전달됩니다. 태아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태아의 혈중 인슐린 농도를 높이는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기는 체중이 더 빨리 늘고 빨리 자라게 돼서 거대아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임신성 당뇨를 앓고 있는 엄마는 거대아를 출산할 확률이 2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궁 안에서 고혈당이 있었다가 분만 후에 당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면 고혈당으로 많이 분비되어 있던 인슐린이 혈당을 지나치게 낮추게 돼서 저혈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기가 저혈당이 되면 호흡이 잘 되지 않거나 청색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자라는 동안에는 소아비만의 위험이 높을 수 있고 성인이 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도 높은 편이 됩니다. 임신성 당뇨는 엄마의 몸에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궁 안에 양수가 많이 차는 양수과다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양수과다증은 자궁을 수축시켜 조산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태아가 고혈당으로 4kg 이상의 거대아가 되면 난산과 제왕절개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임신성 당뇨인 상태에서 임신성 고혈압이 동반되면 임신 중독증이라고 불리는 전자간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는 분만과 함께 사라지지만 임신성 당뇨를 경험한 산모 중 약 50%는 20년 이내에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는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지만 당 관리만 잘 되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엄마의 혈당만 잘 관리된다면 아기의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대아로 인한 난산과 다른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당을 관리한다고 해서 혈당을 낮춰준다는 음식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드시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건강식품을 문의하시는 산모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양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당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당이 얼마나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한 가지를 많이 드시는 것은 혈당 관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임신성 당뇨 검사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식단 조절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혈당 수치를 조절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흔하죠. 문제는 본인이 당뇨인데 그런 방법을 써서 당뇨가 아닌 것처럼 잘못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고 검사하는 걸 권장합니다. 임신성 당뇨로 진단되면 내과 진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혈당 관리는 체중 관리와 식이요법, 운동을 통해 조절하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인슐린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임신 중기부터 후기까지 임신부의 체중 증가는 일주일에 0.3에서 0.5kg 증가해서 4주에 2kg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달에 3kg 이상 증가하게 되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식이요법은 임산부마다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무엇보다 아침 식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침을 건너뛰면 공복시간이 10시간 이상 지속되는데 공복시간이 지속되면 태아는 긴 공복에 대비해서 스스로 대사량을 낮추게 되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아침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일반적으로 아침 식후 혈당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량, 특히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줄여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5가지 식품군을 다양하게 골고루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식후 혈당을 올리는 주범인 단순당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당이라고 하면 떡, 빵, 주스, 과자, 후식으로 먹는 과일까지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인 만큼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혈당 수치가 떨어지면서 케톤이라는 대사물질이 생기는데, 임산부의 케톤 산증은 태아의 신경계통을 손상시킬 수 있고 태아가 위험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백미 대신 현미, 과자 대신 감자나 고구마 등 건강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임신성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운동은 필수입니다. 걷기 운동이나 임산부 요가, 필라테스 등의 격렬하지 않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할 수 있고요. 식사 후 1시간 내에 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체중 조절과 식이요법, 운동을 병행하면서도 잡히지 않은 혈당은 인슐린 주사 치료로 안전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는 내과 전문의와의 상담, 진료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임신성 당뇨는 조산이나 난산, 그리고 엄마와 아기의 제2형 당뇨의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관리만 잘 한다면 산모와 태아에게 큰 위험이 없습니다. 임신성 당뇨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뱃속의 아기와 함께 혈당 관리를 잘 하신다면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평안한 순산을 서울미즈병원이 기원합니다.